공약들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현 가능할 역량을 갖춘다. 정책보다는 상대방 흠잡기가 많았던 선거가 아닌가. 도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은 보수당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신 거죠. 여러분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이전의 선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는데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그 중심에서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로고송과 화려한 율동이 함께했던 유세 현장은 옛말이 됐고, 시민들은 최초로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최종 투표율 66.2%, 24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치렀을까요?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국회의원 선거. 2020년 봄, 어김없이 국민의 선택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선거를 어떻게 치르셨나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여 앞두고 투표소 관리와 투표용지 검수 교육을 위해 투표관리관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일 다시 각 읍면동이 우리까지 다 합해서 12명이고 그럼 공무원은 6명이면 다 적어요? 4명으로 갈 수도 있지. 이걸 무시하고 4명 갈 수 있단 말이야.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걸쳐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투표소는 교통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따져 선정됩니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이번 선거는 특히 방역이 필수 지침사항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다 붙이고 여기 코로나도 하나 붙여야 돼요. 네, 코로나 환경하고 붙여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물품 뭐죠? 유권자 모두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환경을 살핍니다. 장갑. 투표소를 또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시나요? 예,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 자가격리자분들 만약에 이제 발열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체크해서 그분들은 안에 못 들어가시고 요 밖에서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 이쪽 밖에다 기표 임시기표소를 마련할 거거든요. 전담 요원을 뽑아야 되는데 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선거가 되길 바라고 있을까요? 맨투맨으로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투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좀 찍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안 보이게끔 저희가 확인도 잘 하고 뭐 신원 확인이라든가 투표용지 그 장수라든가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결과가 나중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선거를 끝마무리하는 게 저희의 임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활동을 돕는 이들 덕분에 우리의 권리가 실현되는 게 아닐까요? 하루 종일 안녕 얘들아. 작년 12월 27일이었지?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드디어 낮춰지면서 2002년 4월 15일 출생자까지 선거를 할 수 있게 됐어. 너넨 투표할 거야? 안 할 거라고? 굳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지. 왜 선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줄게. 선거 얘기, 참정권 얘기. 제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새롭게 투표권을 부여받은 이들입니다. 선거권 하향 조정으로 만 18세 유권자 시대가 열린 건데요.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평소에도 우리가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그런 통로가 별로 없잖아. 정치 얘기도 학교에서 별로 안 하고. 우리는 이런 공약이 있다 말로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말로라도 안 돼 있는 거 보면 아예 당에서는 청소년을 생각을 안 하는 게 보이니까 눈에. 우리는 선거에 나갈 수가 없잖아. 우리 투표만 해야 되는 입장인데 청소년 관련 공약이 없다 보니까 진짜 뽑을 사람이 없더라고. 만 18세 유권자들의 걱정 섞인 대화 내용처럼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만 18세 유권자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선거 교육을 받지 못해 생애 첫 투표에 혼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주의 청소년 프로젝트 모임 투표하자 18은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참정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후보자를 만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직접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느낀 첫 선거는 어땠을까요? 역시 후보자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질문만 했으니까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공약이 없고 또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태도가 조금 역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투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강원도 교육감을 뽑을 때 항상 많이 느꼈는데, 이제 교육감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 학생들을 위한 공약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제시하는 공약들이 학부모님들을 위한 공약이 더 많았어요. 뭐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이나 이런 돈과 관련된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고, 그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이번에 그래서 청소년 투표를 하게 되면은 당들도 다 청소년에 대한 그러니까 무기 하나씩은 다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무기 없이 청소년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아무래도 저희는 그 한 표 한 표가 솔직히 이분들은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하신데도 청소년들에 대한 그게 없으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쉬웠고. 각 정당별로 청소년 관련 공약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개 정당 모두 저마다 청소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지역 청소년의 실정에 맞는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총선 후보자 가운데 만 18세 유권자를 대변하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준비 태세가 굉장히 미약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이러저런 정책을 제대로 개발해서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18살 지금 학생들에 맞춰진 공약은 여전히 그들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나 힘이 작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특히 초접전 어떤 지역에서는 그들의 한 표 한 표가 승패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은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라진 투표 방법과 유권자의 역할, 게다가 이번 선거를 며칠 앞두고 여론을 뒤바꿀 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표심에 반영이 됐을까요? 먼저 공정한 투표 관리를 가져가기 위해 선서를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121회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함에 있어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전투표소 앞에 길게 늘어선 대기줄. 투표 시작 전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했을까요?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진정한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 잘하시는 분, 그런 분을 뽑으려고 왔습니다. 바른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꼼꼼히 읽어보고 했어요.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한 표가 절실한 접경적 유권자들. 일단은 여러 가지로 지금 양구라는 동네는 군 문제도 있고요. 사단이 빠지고 인구 감소도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외부 손님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체육 행사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지금 이 선거 41대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요. 1년 전 산불 이재민 대피소로 사용됐던 고성 천진초등학교.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많은 주민들이 학교 안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어떤 심경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셨을까요? 당장 저희 남편도 좀 피해를 보긴 봤거든요. 직장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는데 요양센터에서 일했는데 여기 불타면서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실직했는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저희 일반인들은 정치하는 분들 그다지 많이 믿진 않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자신의 이익보다는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정치가 잘 돼야 시민이 편안한 거니까 좀 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죠. 폐광 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 위험까지 여러 과제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새로운 정치인이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강원도 하면은 정선군에는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지노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혜택법이 연장이 됨으로써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돈 벌고 하시는 분들이 더 여유를 갖고 이제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고 힘없고 어렵게 사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머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제발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앞장서서 일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유치한 원주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어떤 미래를 꿈꿨을까요? 원주시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이렇게 대표적으로 크게 두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에서 뭐 기업 유입은 안 되고 인구 유입 자체도 별로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인구 유입을 할 수 있고 떠나지 않는 원주, 살기 좋은 원주, 청년들이 힘내서 살 수 있는 원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4.15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는 투표를 통해 모두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침표를 찍기 전에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에, 지금 시기에 어떠한 정당, 어떠한 정신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들을 나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나가는 과정들이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그 최종적인 행위로서 투표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 제도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야당을 통한 물론 견제도 있지만 일반 국민의 그 감시의 눈초리, 물론 격려도 하고 잘하는 것은 지지도 해줘야 되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줘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시민의식의 고양, 앞으로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더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더 써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단순히 선거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행사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일 뿐 선거 후에도 정치인의 공약 실천에 주목하며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야 책임질 수 있는 정책 공약 선거가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선자들은 어떤 공약과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매니페스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증거라는 어원의 라틴어 마니페스토에서 유래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공약들, 상당수가 기존의 정책을 모방했거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빠져있는 소위 속빈 강정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강원도 주요 공약의 특징은 어떨까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제도와 재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좋으나 지역 정치, 지방 정치가 해야 될 것을 국회의원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걸거나 제시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야는 3대5로 강원도 의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지난 19대, 20대 총선에서 0대9, 1대7을 기록하며 줄곧 보수세를 보여온 것에 비하면 민주당의 약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1대 총선, 지도로 본 판세는 이렇습니다. 전국 253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은
84석의 의석을 확보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비교적 보수세가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인구 대비로 보았을 때 진보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사실은 전국 판도에 비해서 뭐 강원도가 뭐 더 많이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죠. 이 선거구 획정도 늦었죠.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면대면 선거운동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반면에 미디어 선거의 영향이 커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인 익히 알려져 있는 야권의 어떤 그 기존 뭐 현역 의원 뭐 예를 들면 후보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불리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 강원도를 대표할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첫 행보는 화합 교례회 및 공약 실천 다짐 대회로 시작됐습니다. 강원 지역 발전을 위한 단합의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정치가 대결과 미움이 아니라 타협과 대화, 상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가 돼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번영의 길로. 드디어 4.15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선거 일정을 되돌아볼 때 당선자들에게 이번 총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선거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4년 전 일정으로 돌아갔다고 보여져요. 보면 TK와 호남이 완전히 양분이 됐고, 여러 지역에서 후보들 간에 서로의 비방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오히려 그 점에서 보면 20대 총선보다도 더 혼탁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책보다는 상대방 흠잡기가 많았던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 좀 마련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나가라고, 공직대 음주운전 경력이나 또 집이 다세차나 있었다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비틀고 왜곡해서 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구시대적인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일삼는 후보. 후보자 자격을 놓고 비방과 비난이 오고 갔습니다. 급기야 고소 고발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적당한 견제를 넘어선 과열 경쟁,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총선 직전까지 불확실했던 선거구 획정, 최대 피해지는 강원도입니다. 때문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선거가 치러졌다는 평가도 이어졌는데요. 당장 우리 공약집을 만들어서 유인물을 각 가정마다 배포해야 되는데, 춘천이 들어오니까 이미 다 만들었던 거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역의 공약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면에서도 춘천 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다 의견 수렴하는 게 사실은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파악한 경우, 이런 경우에 아주 난감한 경우도 있었죠.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소수 정당에 국회 진입 기회를 주고자 도입했지만 결과는 그와 반대로 흘러갔죠.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완전 양당 체제가 이제 다시금 굳어지게 돼 있어요. 이러면 이제 정치적 대결이 굉장히 좀 심해질 수가 있죠.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에 가서 논의를 통해서 폐지하고 정상적인 제도로 바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15 총선 당선자에게 직접 듣는다. 시사큐가 강원도의 해묵은 수건 사업과 앞으로의 과제를 꼽아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손꼽힌 현안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후보자가 민생과 경제에 맞춘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았는데요. 도민들 역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선자를 만나 직접 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에게는 출생에서부터 어르신까지, 그래서 육아수당, 학생수당, 청년수당,
중년 수당,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영업 수당, 어르신 수당처럼 이렇게 수당 개념의 기본소득을 내년에 좀 지급을 해서 든든한 안정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접경지역은 국방개혁으로 인한 위기 극복이 최대 과제입니다. 유휴지 활용과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데요. 접경지에서 쌓은 탄탄한 기반이 삼선에서 힘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체될 부대, 이 부대에 대한 것도 행정부하고 강력하게 논의를 해서 왜 없애느냐, 그리고 없애는 것을 취소할 수는 없느냐. 이건 제가 임기 내내 그 국방부와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단 하나 없어지면 지역 경제 2천억이 날아가는 건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굉장히 이제 그 국방부와 이제 힘겨루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복이 더뎌지고 있는 고성 속초 지역의 사정은 어떨까요? 하루빨리 복구와 피해 보상 갈등, 구상권 청구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시름을 덜 수 있을 텐데요. 이양수 의원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뽑아주신 은혜에 제가 지금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농림해양수산위원이 돼서 산림청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 피해 산림 지역을 다 복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민들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구상권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그분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드릴 예정입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벌거숭이로 방치돼 있는 정선 가리왕산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정선군. 이곳 역시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당선 후 가장 처음 이곳을 찾은 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기 와서 복원을 한다는 나는 그 자체라는 언어 자체도 복원한다고 돈 들여서 또 밭 임기고 또 다시 또 심고 그런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3년이라는 운영을 해보자는 자꾸 어떻게 하면 시간을 벌기로 뭐 해서 이제 너무 이게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니까. 알파인 경기장으로 쓰였던 가리왕산의 올림픽 유산화와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폐특법 연장까지 당면한 현안이 굵직합니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폐특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제에 필요한 이 강원랜드의 이런 독점적 지위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올해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정치인을 기다렸습니다. 모쪼록 임기 내 지역 현안을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7,500여 개 발의안 중 완료된 안건은 3,564개에 불과 공약 이행률이 절반도 넘질 못합니다. 강원도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공약 이행률 50%를 넘었지만 1명의 의원직 상실, 자체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은 2명의 의원을 감안하면 결코 좋은 성적일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약 달성률은 낮습니다. 한 20가지의 공약을 내걸었다고 한다면 완료된 부분들은 4-5개, 나머지는 다 진행형. 왜냐하면 공약들 내용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SOC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SOC 사업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이게 도 차원이나 시군 차원의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게 시행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이게 빨리빨리 진척이 잘 안 되잖아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으로 교통망을 확충하려고 하는 SOC 공약은 총선의 단골 메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 추진이 어려운 장기 프로젝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재선 의원이 돼야 지역의 수건인 SOC 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 이상의 참신한 공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고질적으로 왜 새로운 그 공약들이 안 나오고 맨날 하던 얘기가 계속 나오냐. 이 장기적이고 힘드니까 이게 제대로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철마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지역의 수건 사업이고 해결은 안 됐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참신하지 않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공약들이 거듭해서 출연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보자들 간에 비슷한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 어쩌면 4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에 반영돼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또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어떤 항목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선거를 치른 프로 유권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이 평소에 많이 듣고 많이 자기들도 의견을 아까 18세 유권자들 자기 의사를 표명하듯이 그런 게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그 공약도 그럼 과연 이게 정말 정당의 정책으로도 반영되냐 들여다보실 거고 가능성이 그러니까 평소 일상화되는 정치 부분이 이런 노력이 우리가 끊임없이 되지 않으면 지역 현안이 정책화되고 공론의 대상이 되기가 좀 힘들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되겠죠. 앞으로 4년 국회의원은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년, 우리 도민은 어떤 자세로 그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국민의 도리까지 끝난 것은 아니겠죠. 더 나은 강원도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